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어, 반세기 이상 살았고 주식 시장에 한 30년 정도 어, 돈을 어떻게 투자해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초, 중, 고, 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고 어, 그리고 이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별로 벌어보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정말로 노력 많이 한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노력이 좀 부족한 것도 같고 뭐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긴 시간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봤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공부했겠지요. 근데 많은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었지요. 근데 다른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거의 다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아는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몸에 배어 있는 뭐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뭐 돈을 못 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에서 뭐 제 말을 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또 박사님 영상 하나 보려고 말씀 하나 들으려고 계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박사님 90% 이상은 박사님 영상을 한번 보려고 뭐 구독해 놓고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영상을 갖다가 뭐 기분 좋으면 찍고 기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면 안 찍고 이건 아니고 영상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리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 거 봐도 박사님 거와 동일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불개미 거를 갖다가 한번 봤지요. 불개미 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뭐 매매를 잘하긴 하는데 좀 어지럽더라고요. 보니까 불개미는 한 종목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 굉장히 타점하고 뭐 박사님하고 비슷한 스캘핑 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요즘은 30대들이 제일 젊은 축에 속합니다. 몇 안 되고 뭐 그 이상 되는 연령층들이 주로 있지요. 그리고 또 열렬히 응원해주는 연령대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좀 다양하긴 한데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뭐랄까 저 불개미 같은 뭐 이런 방법이 조금 안 맞지요. 왜냐하면은 이 나이가 좀 있으면은 뭐 젊은 사람들 이 불개미처럼 젊을 때부터 연습을 해온 빨리 보는 연습, 빨리 누르는 연습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내 같은 사람들보다는 이 차트 보는 순간적으로 차트 보는 게 빠를 것이고 또 판단도 빠를 것이고 손놀림도 0.1초라도 빠를 겁니다. 나는 보고 들어가야지 하고 누르면은 이미 벌써 그 효과가 없어지고 없어요. 난 후거든요. 좀 느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린 분이 내 거를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보다 더 느리신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개미를 왜 올렸는가 하면은 필파파님이 박사님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필파파의 타점, 매수 타점이 박사님과 비슷하다. 그리고 손절 타점도 박사님과 비슷하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 일반인 분들은 차라리 전에 그 내가 그 보여드렸던 저 차트 영웅 있지요. 차트 영웅은 그 자기 마인드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상이 깨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기는 하되 일상이 안 깨지는 그런
매매법을 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어도 대충 맞겠구나. 맞으니까 올려놨고 검증이 됐겠지요. 어, 뭐 내 나름대로 볼 때 뭐 차트 영웅 잘하긴 잘 합니다. 근데 그 종목도 뭐 내가 따라해 보니까 나는 손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는 나하고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나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불기미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금요일 날 뭐 실시간 매매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 평일에는 안 올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영상을 올렸고 뭐 잘한다고 해서 전에부터 추천을 해서 뭐 하나 보다가 말았는데 뭐 엊그제 박사님하고 뭐 저녁 먹고 식사하고 나서 사무실로 다시 가가지고 뭐 박사님은 그저 이 불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복귀입니다. 복귀. 자기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 뭐를 잘못했냐, 고칠 점을 반성해 가지고 고칩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복귀를 매일 하면서 좀 더 나은 매매 방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몸에 익게 숙달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 결과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불개미는 내가 알기로는 5억 들고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돈은 따로 빼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넣고 하는 게 아니죠. 다 이뤄도 뭐 사실은 또 이거보다 훨씬 큰 10배 이상의 자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차트 영웅 같은 경우는 뭐 불개미보다는 뭐 나이가 훨씬 더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연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불개미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뭐 분봉 캐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불개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 분봉 다 캐놓고 합니다. 이거 월봉인, 일봉이는. 이 매매할 때 보면은 뭐 분봉을 켜놓고 하더라고요. 요 분봉이죠. 뭐 10시, 10시 30분, 11시에 분봉을 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매매.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다 들어있긴 합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요 거래량 있죠.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매도 매수를 정하거든요. 스케피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뭐 스윙이나 뭐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안 봐도 되냐? 그것도 봐야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뭐 차트 영웅 같은 경우는 뭐 60번봉을 들고 거래하는 법을 알려놨던데 뭐 그것도 뭐 되짚어 가지고 불기미가 한거 뭐 나노엔텍 같은 경우 대입해 보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법은 자기가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인데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훈련해 가지고 자기 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간호가 쓰던 청룡 언을도 뭐 보통 사람이 들고 쓰겠습니까? 그 청룡 언을도는 아마도 그 키가 2m가 넘는 2m 육박하는 이런 거인에다가 힘이 뭐 상당히 센 그러니까 청룡 언을도 무게가 뭐 40kg인지 60kg인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kg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거운 거를 뭐 우리가 몇 킬로짜리 들고 휘두르듯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간호한테는 무기가 되는데 뭐 나한테 그걸 줬다.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있기만 해도 벅차지요. 뭐 한 몇 번 휘두르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서 뭐 전투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지요. 그러면 차라리 뭐 삼국지로 비교한다면 조자룡 같이 뭐 작은 칼 들고 뭐 열심히 무예를 익혀가지고 힘을 길러가 재빠르게 뭐 하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에겐 더 맞지요. 우리가 뭐 관우나 여포나 뭐 장비나 이런 거인이 아니고 거구가 아니듯이 우리는 그냥
조그만 보통 사람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개미 이런 차트를 소개한 거는 뭐 필파반인 때문에 한 거지 다른 분들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차트 영웅 매매법을 갖다가 보고 따라하면은 그나마 수익 내는데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뭐 코스피 일봉을 갖다가 왜 보이냐 하면은 유튜브를 보니까 전부 다 하락 일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내려간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내가 아까 처음 시작 때 말했는데 이쪽 경제 쪽이 전문이 아닌데 들은 거에 하면은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9개월 정도 선반영하고 부동산은 한 9개월 정도 후반영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이 마바라적인 느낌으로 볼 때 아마 미국이 내년 연말쯤까지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이나 2025년 되면은 다시 화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느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바닥은 어딜까 하면 체감적인 거는 2024년, 202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내년쯤에 바닥을 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쯤에 바닥을 치면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 산 거는 뭐냐? 이렇게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만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우리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워런 버핏이 사는 타점이 어딘가 하면은 허리에서 무릎 사이입니다. 내가 도서관 가가지고 샀다는 여러 책들을 보고 차트를 보고 산 거를 갖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거의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삽니다. 허리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무릎에서 거의 다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턴해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한 6개월, 자기 본전까지 오는데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 주가가 빠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또 워렌 버핏이 나타날 겁니다. 워렌 버핏이 가진 돈이 전부 자기 돈이냐? 글쎄요, 자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세를 본다면은 이 일봉으로 볼 때는 내가 바닥을 단기적으로 찍은 것 같아 그랬죠. 올라오지요. 올라오면은 수익 나는 건 매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닥 찍은 것 같다는 게 사라는 신호가 아니고, 이날 어제 산 사람들 또는 그 전에 물리 있던 게 만약에 슈팅이 나와가지고 수익으로 나면은 매도해가 수익을 챙겨 현금화 시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제 영상 찍은 거를 뭐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몇 번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악센트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강조한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강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반등이 얼만큼 올라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뭐 이만큼 올라오고 말지, 이만큼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등이 이만큼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락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 자, 다음 주, 이번 주는 여기 120주선에 딱 걸려 있지요. 110주선에 걸려 있지요. 10주선과 5주선 사이에 딱 끼어 있거든요. 여기 몸통이 약간 있는 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내일부터 끝날 때까지 이 5일선 11선 밑에서, 지금 11선이 가장 낮지요. 11선 밑에서 움직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21선 5일선 밑에 있고 11선에 딱 걸쳐 있는데 다음 주 11선 밑에서 종가가 끝이 나면은 주봉에서, 그러면은
하락이 맞다.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래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이 저점이 깨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깨질 수도 있지요. 그건 좀 두고 볼 일이죠. 뭐 당장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듯이 호들갑 떠는 사람들 많은데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나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역별이 되어 있으니까 대세하락 맞지요. 대세하락을 이때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때가 언제냐? 작년 하반기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대세하락을 얘기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1년하고 몇 개월 전부터 대세하락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평선들 뚫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조정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럼 지금은 조정 아닙니까? 요거 뚫고 내려간답니까? 요거 뚫고 안 내려갈 거거든요. 요거 뚫고 내려갈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월봉을 한번 봤거든요. 월봉을 추세를 어떻게 끌까 고민을 하다가 요래 한번 꺼봤습니다. 우리나라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월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사태가 나타났죠. 97년에. 그리고 98년에 바닥을 찍고 올랐는데 이게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거품입니다. 거품의 끝을 연결해 봤습니다. 거품의 끝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니까 대충 선을 그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버슈팅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 부분도 오버슈팅이구나, 여기도 살짝 오버슈팅이 있었구나, 여기는 많이 오버슈팅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카피해 가지고 복사해서 터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터널을 어디 둘 거냐, 요 밑에 저점이 한번 더 봤거든요. 요 밑에 저점 있지요. 요 점, 요 라인 정도. 요 라인에 두보니까 요 라인 두니까 요게 요런 터널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어찌 되느냐 하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언더슈팅이 나왔지요. 자, 이 여기 엮어놓은 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언더슈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언더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안 나왔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이명박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이때 이명박이 그나마 잘한 게 미국하고 통화사업 결성하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미국장하고 완전 박살날 때 우리는 그나마 선방을 낸 거고, 그나마 이래 행보한 거는 이때도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았는데 박근혜가 나름대로 경제 쪽에 힘을 써가 이래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지요. 쭉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은 건지 아니면은 안 올라도 이만큼 하락이 있었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때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래 내려와 가지고 이때도 뭐 1850m로는 안 빠진다고 내하고 내기도 하고 했던 사람 알지요? 이 채널 오래 계셨던 분들. 뭐 그랬는데 뭐 사라지고 없지요. 그 사람 밑에 깨졌잖아요. 자, 언더슈팅이 이만큼 나오니까 여기서 이만큼 언더슈팅이죠. 오버슈팅이 요 크기만큼 나왔지요. 비슷하지요. 그럼 이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또 언더슈팅이 이만한 게 나올까 어쩔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만한 언더슈팅이 나올까 아래쪽으로. 일단 뭐 대충 껐다 보니까 요 저점이 끄는 선과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왔다가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월봉에도 해당이 안 되고 뭐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닙니다. 주봉에도 어떻게 이 바닥이 잡히지 않았지요. 이평선에. 일봉에도 바닥이 안 잡혔거든요. 이 바닥이 일봉 이평선에. 월봉에도 안 잡히고. 근데 추세를 꺼보니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구나.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는데 통상적인 반등이
장이 뭐 보통일 때는 50% 들어오고 조금 셀 때는 더 들어오겠죠. 요걸로 봐야지. 하락에 대한 반등이니까. 약하면 요 정도 선에서 끝이 나고 내려올 수가 있고요. 이게 4분의 3과 0.38이거든요. 요 중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이 좀 세면은 요 50%나 0.38이 더 강하면은 뭐요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에 들어가고 금리를 올리는데 강한 반등, 그러니까 50% 이상의 반등, 0.618, 4분의 3 이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50%이 정도에 올라올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성 별로 없음이거든요. 요 정도는 어떨까? 이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으니까 뭐 사고 있다 최근에 파는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다가 12월 달 들어서 가지고 뭐 팔기 시작했다가 요 11월 30일 날 이때 내가 얘기를 했지요. 꼭대기 징후가 나왔다. 꼭대기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쭉 팔았잖아요. 요만큼 팔았거든요. 요보다 더 팔았을 겁니다. 1조 1000억보다. 그리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조금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뭐 온천지에 뭐 떨어진다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나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깨고 내려갈 듯이 하니까 그럴까 뭐 이래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의문을. 뭐 S&P 500이 떨어지고 뭐 나스닥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뭐 우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들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외국인이 요거 사고 있는데 이거 산 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리려면은.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횡보시키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추가 매집을 할 수 있고, 뭐 올라가면서 사고 내릴 때 팔고, 뭐 이거는 예전에 바이러스 사태와 반대로 올리면서 파는 게 아니고 적은 돈을 팔면서 많이 내렸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 적게 올리는 거죠. 사면서. 그런 식으로 매수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가 쭉 올린 다음에 뭐 팔아먹겠죠. 팔아먹으면서 주가를 갖다가 전에 같이 계속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식에는 경제하고 경기하고 심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경제만 가지고 주식 설명 다 안 되거든요. 그럼 경제학 박사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나 못 들어봤거든요. 내 아는 경제학 박사도 주식 뭐 정근에 지점장하고 다 했는데 뭐 돈 별로 번 거 없어요. 뭐 그래 많이 잃지도 않았지만은 별로 벌지도 못했어요. 왜냐? 아는 게 많으니까 겁이 나서 매매를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다 오픈되어 있는 지식은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돈 못 법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 슈퍼 게임들 있죠. 뭐 불게임들도 뭐 슈퍼 게임 중에 하나라 보면은 뭐 작은 왕게임 중에 하나라 칩시다. 그럼 여기서 오픈하는 기법들 있죠. 얼마 지나면 못 씁니다. 그 기법과 수익 안 납니다. 메이저 세력이 바보입니까? 메이저 세력은 안 봅니까? 다 보거든요. 다 보고 나서 그 깨뜨리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합니다. 자, 이런 불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올리고 내리는데 돈이 필요한데, 올릴 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더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나한테 이 영양분을 뽑아가는 뭐 기생충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그 기법들이 기생충 기법이죠. 투자가 아니고 매매인데 이익을 뺏어먹는 메이저 세력이 가져가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들게 만드는 뭐 그런 기생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갑의 매매가 아니고 을의 매매다. 기생충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은 도소매상이다.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또는 소매상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런 개념이죠. 특히 불금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왕창 몰렸을 때 팔잖아요. 왕창 히트 쳤을 때. 그러니까 대규모 소매상이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불개미는. 그래서 어제 내가 불개미가 그 매매하고 추천했던 종목들도 내가 뽑아놨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나는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반등이 들어오면은 나는 팔아라 그랬습니다. 수익이 난 거 팔아라. 사라인 거 아닙니다.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사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올라오면 어쩌냐? 수익이 난 거 팔아라. 현금화해라. 이만큼 올라오면 어쩌냐? 고점 뚫으면 어쩌냐? 현금화해라. 더 올라가면 어쩌냐? 현금화해라. 물린 거 쓸 거 아니냐? 현금화하시라. 더 올라가면 그냥 현금화해라.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저점이 이 저점을 뚫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받고 재차 오를지 그리고 또 떨어질지 그것도 미래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일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릴 때 쇼도그랍 뜨는 거 보면은 또 이 심리전에 내가 말리 들었구나. 근데 내가 차트를 보니까 뭐 내 경험상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가 있는데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걸 보고 하면은 누구 걸 듣고 하면은 조금 수익 나다가 왕창 깨지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뭐 오래 들어가지고 요때 한번 깡통 차고 요때 한번 깡통 차고 요때 한번 깡통 차가 3번 깡통 찼잖아요. 주식에서. 내가 옵션 하다가 주식으로 뭐 짧은 시간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려운 옵션도 아는데 이 쉬운 주식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그 신용매매 미수매매까지 해가지고 이 떨어질 때 박살났지요. 떨어질 때 이것도 이 스캘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론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이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모르고 잘 모르고 조금 무시를 한 거죠. 그 무시한 대가가 깡통 3번 찬 겁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3번을 찼어요. 그래가 나 이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요. 돈을 더 이상 안 넣겠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겠다 하고 지금 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인 생각은 정말로 다 내려놓겠다. 뭐 아직 다 안 일어나졌지만은 그래도 다 내려놓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1파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반등 1파, 2파, 작은 1파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조정 중인지 아니면 5파가 가는지는 잘 몰라서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은 얕은 조정 다음에 깊은 조정이 들어왔더라. 자, 이 라인에서 종가가 안 깨졌잖아요. 장중에는 내려왔는데 종가가 안 깨졌잖아요. 코스닥. 자, 깊은 조정을 얕은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 다음에 깊은 조정이 들어왔지요. 자, 깊잖아요. 1%와 거의 가까워졌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걸 바닥으로 보든 여기를 바닥으로 보든 어디를 바닥으로 보든 간에 깊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얕은 조정이 정상이다 이 얘기죠. 얕은 조정이 정상이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요 고점을 뚫는 파동이 놓으면은 지그재그 파동이 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놓을 거냐?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얕은 파동은 50% 이내지요. 그럼 50% 이내에 드는가? 자, 50% 이내 종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종가로 안 깨지면은 얕은 조정이죠. 깊은 조정이 있으니까 파동 교대 현상에서 이거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그냥 준칙 정도
한 7, 80% 그렇더라. 0.1%, 1% 예외도 없이 100% 그렇다 얘기 아니고 준칙 정도 대략 그렇더라. 10중 8구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파동교대 현상.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여기서 더 빠지면은 여기서 하나의 고점이 형성된 게 맞다고 봐야 된다. 여기서. 왜? 뭐로? 미달파로. 미달파로 정리를 하고 봐야 된다. 1, 2, 3, 4, 5가 되는 거죠. 5.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데 뭐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 되니까 나는 지금 1, 2, 3, 4파가 진행 중이거나 4파가 끝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5파가 곧 되거나 됐거나 이렇게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하고 다르게 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돈 벌었으니까 나는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주봉 월봉을 보여드린 거고 전체적인 대세 하락 6개월이니까 대세 하락 맞지요. 내가 아니랬습니까? 대세 하락 맞아요. 그 중에 짧은 단기 바닥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팔아라 얘기했지 사라 했습니까? 나는 이 저점 깨질 때 사라 그랬죠. 매수 기회다. 벌 수 있는 기회다. 많이 떨어져서 나는 뭐 5분할을 얘기하면서 4번 5번 원봉 넘으면 사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는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을 보니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와 많이 깨졌고 전부 다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봉, 주봉, 월봉 다 보니까 뭐 월봉상에서 주봉상에서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나는 수익 내고 팔 수 있거든요. 뭐 월봉 주봉상에서는. 그래서 뭐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 뭐 기다리다 보면은 일주일 안에 한두 종목은 뭐 팔립니다. 내놓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도 팔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당장 매일 수익을 못 내서 내가 목표가 매일 0.3% 수익 내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한 달에 6% 수익 내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못 할까봐 뭐 염려를 하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그 와중에 내가 하루에 6%번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다 벌었잖아요. 또 하루에 1.8%번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씩 다 벌었잖아요. 그러고 손실단적 뭐 계좌 하나는 2달 중에 한 달 하루 있었고 뭐 그것도 뭐 0.2%? 뭐 얼마 안 됐지요. 0.1을 2%가 안 되는 수준이고 한 계좌는 아직도 계속 뭐 연성을 하고 있지요. 어쨌거나입니다. 뭐 안 팔았을 때는 수익이 제로일 때는 빼니까 어쨌거나 그걸 빼면 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연성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100연성 하면 주가 한번 받고 200연성 하면 주가 한번 받고 1000연성 하면은 오프라인 주가 파티를 한번 열겠다 했는데 뭐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이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시장에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봉상 월봉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요 라인을 좀 굵게 보여드리면은 자 한 3 정도로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자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도 좀 굵게 해드릴까요? 자 보이죠? 이 터널. 그럼 이 라인을 갖다가 뭐 다르게 하면은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을 할 수 있겠죠. 매수해라. 자, 요 터널을 갖다가 이거는 위에는 매도 타이밍,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되죠.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자. 그 대부분 매매하는 사람들은 소매상 아니면 도매상이죠. 그냥 물건 떼어가 그날 그 야채 장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떼어가지고 오늘 팔거나 내일 팔잖아요. 그 야채 장사하고 뭐 다릅니까? 야채 오늘 못 팔면 상하잖아요.
생선 사와가지고 오늘 못 팔면 상하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생선 사야지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투자고? 투자 아닙니다. 그냥 매매죠, 매매. 매매. 뭐 투자라 그러면은 적어도 뭐 이번에 뭐 벼농사가 어찌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사가지고 봄에 선물을 사서 가을에 팔겠다. 이 정도 하면 투자죠. 돈을 갖다 대주겠다. 이래가지고. 아니면 가수원이 있는데 가수원에 뭐 비료비 농약비를 대줬다가 가을에 받겠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몇 개월 되니까 내가 투자라 얘기해 주겠습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되면은 3년, 6년도 아니고 3개월, 6개월만 돼도. 근데 3일, 6일 안에 파는데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도 아니지요. 자, 어쨌거나 나는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얘기고, 다음, 이제 불개미가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 한번 내가 또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제 체크를 해봤는데 관심 종목에 어제 넣어놨습니다. 자, 불개미 해놨지요. 불개미 해놨고, 자, 주식 차트로 보게 되면은, 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이래 먼저 보면은 관심 종목에서 먼저 포스코 엠텍, 이게 이 종목들이 보통 그 11월 28일, 29일, 12월 2일 사이에 주로 이제 채택을 한 거더라고요. 이건 아마 요때일 것 같네요. 이 불개미는 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뚫잖아요. 이 전고점. 전고점을 뚫을 때와 또 어느 분봉상의 고점을 뚫을 때 그때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포스코 엠텍을 갖다가 그 차트 영웅 60분봉을 본다 그랬죠. 자, 60분봉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60분봉상의 고점이 여기죠. 이거를 뚫을 때 차트 영웅은 주로 이래 많이 밀집된 요런 걸 뚫을 때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럼 요거 뚫을 때 요때 들어갑니다. 요때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때 들어가죠. 요때 들어가 가지고 60분봉을 몇 개 두고 보면서 눌림이 있을 때 팔죠. 이렇게 올랐다가 요만큼 조정받으면 안 팔겠지요. 추세가 안 무너졌으니까. 요 정도 무너지면은 요거를 팔까 말까 고민할 겁니다. 안 팔면은 더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가 뭐 팔거나 어쩌거나 하겠지요. 얼마나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차트 영웅이 얘기한 매매법에 의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거 맞지요? 만약 이런 데서 갭 상승으로 가버리면은 뭐 차트 영웅 방식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뭐 하다못해 최소한 이 60분봉에서 20선이 깨지면은 팔아야 되겠죠. 이런 짱대 연봉이 나오면은 이거 하나로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요 다음 라인에서 팔아야 됩니다. 다음 라인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까지 먹은 게 되겠죠. 포스코 엠텍은. 그러면 불개미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불개미의 매매법, 그 다음에 차트용의 매매법 내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일봉을 보면서 두 번째 경동인베스트는 갭 상승을 했거든요. 자, 60분봉으로 볼게요. 60분봉 상에서 보면은 요 어디 라인에서 뭐 막 몰려 있다가 이 어디를 뚫을 때, 그리고 이 고점 어디를 60분봉상 있는 요런 데를 뚫을 때 요 강한 양봉이 나왔지요. 그 도지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요 위를 뚫을 때, 요럴 때 아마 차트용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다가 이게 꺾일 때 언제 팔겠지요. 그러면 요 들어갔다 요 꺾일 때 요때 홀딩을 했다면은 5일선 꺾이고 10일선 안 닿았는데 이때 홀딩을 했다면은 뭐 며칠선을, 그러니까 60분 상에 몇 선을 탈지 모르겠습니다. 10선을 타면은 계속 타고 올라갈 거고 20선을 타도 계속 타고 올라갈 거고 쭉 올라가다가 뭐 10선이 꺾이거나 20선이 꺾일 때 요때 팔겠죠. 요때 사면은. 그러면은 차트 영웅은 불개미보다
시간은 더 길지만은 좀 더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불개미가 많이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두들이 되니까 차트 영웅은 여러 개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르죠. 차트 영웅 같으면은 요 정도 먹었을 것이다. 요 어디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나 요 정도는 먹었을 것이다. 요런 개념이 됩니다. 둘이 설명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불개미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개미는 스캘퍼, 차트 영웅은 스윙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매매 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삼천당 제약 일봉을 보면은 요렇는데 요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날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2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갭 상승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불개미도. 그래서 아마 12월 2를 얘기할 것 같은데, 자, 12월 2를 한 60분 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12월 2일. 요 어디네요. 여기 같은 경우 들어가 가지고 차트 영웅 기법에서는 먹을 게 없네요. 들어갈 타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차트 영웅 기법에서는 요 라인이나 요 60분 요런 라인들 아니면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을 뚫고 갈 때 그때 들어가겠죠. 삼천단지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불개미는 타점이 있었는데 차트 영웅은 타점 없습니다. 다음에 EM 플러스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주식에 크게 그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0.3% 먹는데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간 거에 팔면 되니까 호가창만 보고 그냥 팝니다. 다른 거 보고 있다가 플러스 나 있네 팔고 그걸로 끝입니다. 플러스 몇 개 나서 몇 개 0. 몇 프로씩 다 팔고 나면 나중에 그 정도 수익 나 있거든요. EM 플러스 이것도 일봉 이래 봐가지고 하면 이것도 11월 28일이나 요 날인 것 같은데 요 11월 30일이네요. 요거를 갖다가 EM 플러스는 그 매수 타점을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불개미 같은 경우 11월 30일 요 날이네. 요 날. 이날 9시입니다. 9시. 요 날인데 요 날 그 차트 용 같으면은 요 라인이나 요 라인 정도 될 때 들어갈 겁니다. 요 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요 라인에 들어가면은 팔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요 21선 깨질 요때나 12선 깨지는 요때가 되네요. 차트 이용 타점을 보니까 11선을 타고 가다가 60분 봉으로 거래하면은 11선을 타고 가다가 11선이 깨질 때 파는 게 제일 유리하네요. 보니까 21선보다. 그리고 쭉 빠졌지요. EM 플러스에서 불기미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하더라고요. 매매를. 차트 영웅은 여러 종목을 하고 그럼 여기서 단시간에 먹고 또 다른 거 찾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차트 영웅은 60분 봉을 보고 하니까 이렇게 뚫을 때 들어가 가지고 요럴 때나 요럴 때 자기 기준을 잡아가 팔면 되죠. 그러니까 5선을 잡아도 되고 10선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몇 개 이 불개미하고 비교를 하니까 10선을 잡는 게 좋은데 그거는 자기인데 맞게 하세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기는 자기인데 맞게 쓰는 겁니다.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자, 다음에 일봉상에 대성 하이텍 많이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종목에서 들어갈 만한 거. 자, 일봉입니다. 이미 많이 떠가지고 나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네요. 주봉에서 볼까요? 주봉에서도 많이 떴네요. 많이 떠서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월봉에서는 더 많이 떴네요. 나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지금 이거는 2차전지 관련주인가 뭔가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난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경동 인베스트 많이 올라가 있네요. 이거 겁나 들어가겠습니까? 바닥 대비. 이 월봉입니다. 삼천당제약, EM플러스, 대성하이텍, MBT, 탑머티리얼. 이래 보니까 월봉상에는 MBT하고 EM플러스 정도만 뭐 들어갈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주봉도 적절한 타이밍 잡아가지고 반등 들어갈 때 수익 보고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 대충 듭니다. EM플러스에. 탑머티리얼은 아니고 MBT 두 개를 했죠. MBT도 마찬가지로 뭐 적당히 들어가서 수익 조금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주봉에서 볼 때. 나머지는 이 7개 중에서 5개는 일단 제꼈습니다. 월봉 보고. 그 주봉 보고도 요거는 뭐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것 같기도 하고 끝났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내려오면 어쨌거나 반등을 하니까 기회는 올 것 같아. MBT. 그 다음 일봉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빈틈을 쭉 다니까 이렇게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건가 올라가지 못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침체 국면에 들었지요. 그러면은 침체 국면에서 샀다가 약간 올라갈 때 팔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뭐 나 개인적으로 듭니다. MBT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래 들고 대성하이텍은 일봉상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여기서 강한 슈팅이 일봉상에 나왔는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뭐 갈 만큼 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분할 매수를 조금씩 날마다 해볼 거냐. 이런 분할은 그 5분할 매수 이래 가지고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저점을 깼으니까 일단 뭐 이날부터 해가지고 5분할 매수하면은 일단 종가 대비 매수하면은 몇 번 들어가면은 한 번 좀 슈팅이 놓으면은 뭐 그때 수익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뭐 몰빵은 안 되고 뭐 전체 내가 자금이 뭐 100만 원 있다 이러면 10만 원 들고 그 10만 원 중에서 뭐 분할을 5분할 하든 10분할 하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다. 비중은 뭐 균일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비중은 또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원칙은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이 종목 6개 중에서 지금도 들어가서 수익 볼만한 종목은 내가 볼 때는 그나마 MBT 하나밖에 없다. 내 실력 가지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그래 보입니다. 굳이 하나 더 꼽자면 대성하이텍. 다른 거는 고수들은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왜 저렇게 높은 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내가 깡통 3번 찼거든요. 물론 그 고수들은 칼 손질을 하지요. 나는 칼 손질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지 손질을 못하는 사람은 조금 들어가고 수익 조금 나면 파는 게 맞아요. 뭐 확실한 거는 내가 뭐 이거를 만약에 이때 샀는데 갭 상승했다 이러면 뭐 이때 팔거나 반 팔거나 뭐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나머지 팔거나 이렇게 팔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불개미가 그 지난주에 핫한 이슈 대장주로 뽑은 종목 7개를 가지고 한번 내 나름대로 뭐 일부를 차트 영웅과 불개미의 타점을 가지고 수익 내는 타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 7개 종목 중에서 아직도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는가 보니까 거의 없다. 어거지로 하나 꼽자면은 MBT 하나, 그것도 비중을 많이 실으면 불안하다. 그 다음 하나 꼽는다면은 더 꼽으면 대성하이텍. 이거는 하락하는 도중에 이격 과대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상승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MBT는 조정 중에 수익을 보겠다는 얘기지. 자, MBT는 이렇게 조정 중에 수익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요 안에서 쇼부를 보겠다. 요 안에서 수익을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 80%는 요 안에 수익을 내고 한 20%만 뚫는지 안 뚫는지 들고 가볼 수는 있겠죠. 그 20%는 뚫고 올라가면 수익이 좀 날 거고 본전되면은 팔고 하면 되니까 손절을 해도 되고 수익이 났는데 손절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요. 본전되면은 팔면 되겠지요. 그래서 불개미가 지난주에 대장주로 뽑은 7개 중에서 뭐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나마 하나를 꼽으라면은 MBT, 2개를 꼽으라면은 대성 하이텍. 기법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나는 급이라서 못 들어가겠다. 뭐 젊은 사람, 스캘퍼들은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겠지만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불개미부터 차트 잉웅, 타점들, 그 다음에 불개미와 차트 잉웅 타점 비교, 그리고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당장, 그리고 대세 흐름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